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15번째 시간이죠. 석화룡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화룡전도 역시 전형적인 영웅소설이면서 군담소설이면서 애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영웅적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원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우리의 주인공인 석화룡이 전생에 선관이었다가 죄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신선세계로 돌아간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죽은 여인과의 현실을 초월하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기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전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이생규장전에서 봤고요. 또 운영전에서 봤죠. 우리 앞에서 했나요? 앞에서는 안 했고 우리 문학 개념화 할 때 했네요. 그래서 이런 기이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줄거리 먼저 보고요. 작품의 특징 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기이한 출생부터 나오겠죠. 자, 명나라 태종 때 명관 석침은, 명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현명한 관리다라는 뜻이고요. 석침은 이름이 되겠죠. 이 책의 제목이, 우리 이 작품의 제목이 석화룡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은 성이고 침이 이름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자, 석침은 명관이었으니까 현명한 관리, 즉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 1월 성신에게 빌었어요. 그렇죠? 자식을 얻기 위해서 빌어. 이게 이제 고전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탄생이죠. 그리고 용왕의 아들이며 일광묘의 제자였으나, 자, 누가 용왕의 아들이고 일광노의 제자였을까요? 죄를 지어 내쳐졌다는 청이동자의 꿈을 꾸고 화룡을 얻는다 라고 했으니까 화룡은 전생에 뭐였다? 용왕의 아들이었고요. 또 일광노의 제자였다는 거죠. 용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의 선관이었다. 그러니까 이원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였으나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쳐졌자는 청이동자의 꿈을 꾸고 화룡을 얻어요. 그러니까 화룡은 이렇게 태어난 거죠. 화룡은 7세가 되자 묵을 통지하다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비범함이 남달랐다. 그 해에 호남절도사 장사랑이 모반을 일으키고, 모반은 뭐예요? 역모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황제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의 배경은 명나라예요. 자, 명나라, 중국, 아주 그 큰 대륙에서 황제라는 그 황제가 최고 통치자죠. 전 나라를 통치하는 게 황제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죠. 그 제후들을 왕이라고도 불렀어요. 어쨌든 절도사 직급을 가진 장사랑이 모반을 일으켜서 화룡을 죽이고자 했대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명관이 누구예요? 석침이잖아요. 석침의 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이 황제, 명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인 석침과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죽이고자 하지만 장사랑의 부하 표홀은 화룡을 몰래 살려준다. 장사랑의 부하였으나 화룡을 도와주는 조력자인 거죠. 부모와 헤어진 화룡은 한 노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찾고 양씨에게서 성장한다. 양모, 그죠? 그러니까 양모니까 양자가 되면서 생긴 어머니, 내 성이 양씨래요. 에게서 성장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전생의 성관이었고 또 일광노의 제자였는데 그 신선 세계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 화룡으로 태어났는데 7세 때
장사랑이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부모와 헤어지고 양씨에게서 성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활용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석침. 석침은 누구예요? 석활용의 아버지죠. 장사랑을 따르는 척하며 문산 수령이 된다. 수령이라는 것은 직급이죠. 한 관찰사 정도 되는 직급을 제수했대요. 한편 좌승상 황제오는 승상은 직급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좌승상, 우승상이 있는데 이 승상은 최고의 직급입니다. 황제오는 용왕의 딸의 꿈을 꾸고 얻은 딸 월계를 그러니까 용왕의 딸인 월계와 당연히 용왕의 아들인 활용은 뭐요? 인연이겠네요. 이게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월계를 최상서의 아들과 정혼시켜요. 누가요? 월계의 아버지 황제온이.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월계는 자살을 하게 된대요. 지금까지 출생과 어린 시절의 시련 봤고요. 전개 부분 봅시다. 20세가 된 활용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날이 저물자 불빛을 찾아가다 죽은 월계를 만난다. 죽은 월계를 만나 전기적 요소. 월계는 자살했잖아요.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활용이 자신과 천정배필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러니 가연 결혼하자라고 해요. 그랬더니 활용이 월계와 인연을 맺었대요. 그 뒤 금잔 옥대를 받는데 금으로 된 잔과 옥으로 된 대예요. 받아서 나오다가 돌아보니 집은 없고 무덤만 있었다. 또 전기성. 그죠? 이후에 활용은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에서 어천택과 진태우를 만나요. 친구겠죠. 세 명은 모두 급제한다. 활용은 유숙한 집, 머물던 그 하숙집 혹은 여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집의 노파에게 이때는 주막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막에서 이제 잠도 잘 수 있었으니까요. 금잔옥대를 발견하는데 월계의 무덤에 놓아뒀던 금잔옥대를 알아본 황승상은 누구죠? 월계의 아버지죠. 활용을 사위로 삼는다. 참 이것도 기이한 이야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사위로 삼는데요. 활용은 황승상의 집에 묵으면서 밤마다 월계의 무덤을 찾아가 월계와 함께 지낸대요. 전기성. 하루는 월계가 지상에서 인연이 다하였다며 승천 하늘로 올라가니 활용도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요. 그리고 선관, 그 하늘에 있는 남자 선관에게서 꽃과 약수를 얻어 죽은 월계를 다시 살린다. 여기도 전기성. 월계를 며느리로 삼으려던 최상서. 이 최상서가 월계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황승상이 정혼을 하여 월계가 자살했는데 그때 그 최상서가 다시 나타났네요. 활용을 모함해요. 왜요? 월계가 다시 살아났고 월계를 탐하고 있었잖아요. 며느리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괘씸해서. 그죠? 그래서 모함을 하게 돼요. 그러자 황제는 활용을 유배 보낸다. 월계는 아들을 낳고 활용을 찾아가다가 유배지로 찾아갔겠죠. 찾아가다가 도적, 그러니까 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해적을 만나 강물에 투신해요. 또 자살하네요. 그런데 활용의 전생의 아버지인 용왕을 만나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이 영웅소설이면서 적강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죠. 죽을 고비가 나타날 때마다 하늘의 성관이 내려와 도와주는 거죠. 그러죠. 월계 아들은 시비들이 구하여 황성으로 향한다. 최상서는 누구예요? 이 활용을 모함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봉하려는 것은 또 역모죠. 그래서 죽게 되네요. 그리고 어천택과 진태우는 과거 시험을 같이 보았던 그 친구죠. 의 도움으로 활용은 누명을 벗어요. 태성서 때문에 누명을 썼는데 누명을 벗게 되냐. 어천택과 진태우의 도움으로 순무어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순무어사라는 것은 우리가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돼요. 순무는 지방에서 어떤 난이 일어났거나 그럴 때 진압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지는
어사예요. 그래서 순모어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지방을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월계와 아들을 다시 만난대요. 그리고 영모가 발각된 후 도적이 된 최상서의 아들, 최상서는 죽고 최상서의 아들은 살아 있었는데 아들을 그죠? 도적이 된 아들을 찾아서 뭐라고요? 반군을 이끌고 황성으로 돌아온 장사랑을 뵌다. 장사랑도 맨 처음에 석가룡이 7세 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죠. 화룡은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나고 황제는 화룡을 좌승상 최고의 직급에 봉하네요. 그리고 3남 1녀를 두고 영화롭게 지내던 화룡은 승천하여 다시 일광로의 제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석화룡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물 관계들을 볼게요. 자, 주인공 석화룡은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7세 때 헤어지죠. 선관이었으나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온 적강 화수가 있는 거고요. 죽은 월계와 인연을 맺어요.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월계를 만나고 나오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에 월계의 아버지 황승상이 석화룡이 가지고 있던 금잔옥들을 알아보고 둘을 사위로 삼죠. 그래서 석화룡이 월계의 무덤에 밤마다 찾아가서 지내다가 월계가 하늘로 승천하자 따라가서 성관에게서 꽃과 약수를 받아와 죽은 월계를 살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월계를 며느리로 삼으려던 최상서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어천택과 진태우의 도움으로 화룡은 누명을 벗고 장사랑의 반군을 격파하고 부모와 재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황월계는 석화룡의 부인이죠. 아버지가 최상서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하자 자살했고요. 무덤에서 화룡과 인연을 맺은 뒤 화룡에 의해서 환생하게 되는 인물. 화룡이 유배되고 수적을 피해 강물에 투신했으나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자, 용왕은 석화룡이 저기 신성계에 있을 때 아버지였죠. 그런데 월계가 수적을 피해 강물에 투신할 때 월계를 살려주는 인물. 또한 석화룡을 도와주는 인물 표흘. 표흘은 역적인 장사랑의 부하였으나 석화룡을 몰래 살려주는 인물이었고요. 노인은 의식을 잃은 화룡을 살려준 인물. 양씨는 양자로 석화룡을 삼아서 양육해준 인물. 선관은 석화룡이 승천하는 월계를 찾아갔을 때 꽃과 약수를 주어서 월계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 어천택과 진태우는 석화룡을 도와주는 조력자죠. 화룡이 과거 시험장에서 사귄 벗이고요. 화룡의 누명을 벗겨주죠. 최상서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요. 장사랑은 반군이죠. 반란군, 영모자예요. 어린 화룡을 죽이려 했고요. 황성으로 반군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화룡에 의해서 격파돼요. 최상서는 월계를 며느리로 삼고자 하나 실패하고요. 화룡을 후에는 모함하여서 유배당하게 되고요. 또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하다가 죽게 되는 인물이죠. 자, 이 소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화룡의 고행 및 화룡과 월계의 결연담이 나옵니다. 후반부에서는 화룡의 영웅적 활약상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전반부 때 7세 때 화룡이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졌고요. 화룡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월계를 만나 인연을 맺고 성관의 도움으로 월계를 살리게 되죠. 후반부에서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던 화룡이 누명을 벗게 되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영모가 발각된 도적이 된 최상서의 아들을 벌하고요. 최상서는 그냥 죽고요. 그 다음에 장사랑이 황성으로 반군을 물고 오자 장사랑의 목을 벤 영웅입니다. 석화룡의 갈등관계
장사랑과 최상서가 되겠죠. 장사랑은 7세 때 영모를 꾸며서 석화룡을 죽이려 하죠. 이 때문에 부모들과 헤어졌어요. 후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반군을 이끌고 성으로 돌아오자 석화룡이 장사랑을 처형하게 되고요. 최상서는 화룡을 모함하죠. 왜요? 황월계를 며느리로 맡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죽죠. 그렇게 죽은 황월계를 석화룡이 다시 살리고 둘이 결혼한 것이 못마땅해서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요. 또 이 인물은 아들을 영모로 꾸며가지고 태자로 만들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고귀한 혈통이죠. 명나라 고관 대작의 그죠? 아들로 태어났으며 또 신기한 꿈을 꾸고 태어났고 또 이는 전생의 성관이었다가 지상으로 내려왔으니까 고귀한 혈통이면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가지고 있는 석화룡이었고요. 7세 때 묵을 통제하여서 비범함이 남달랐죠. 유년 시절 즉 7세 때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졌고요. 그런데 여러 조력자가 있었죠. 표출, 노인, 양씨, 성관 등요. 그들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였고요. 20세 때부터는 이제 활약을 펼치게 돼요. 성장 후에 장원급제한 후에 죽은 월계를 살려내고요. 조정에서 신이 물렀자 이를 시기한 최상서가 화룡을 모함하여 기양을 보내게 되나 어천택과 진태호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은 화룡이 최상서의 아들과 장사랑을 모두 진압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전기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강한 인물이라는 거죠. 화룡은 용왕의 아들이었고요. 선계의 일광노의 제자였어요. 그럼 일광노는 굉장히 뛰어난 신선이었나 봐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적강하게 되죠. 월계는 용왕의 딸이었고요. 이것이 모두 이제 정기적 요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월계가 산 사람과 사랑한다는 얘기죠. 인기는 뭐예요? 죽은 귀신 혹은 홀령이란 얘기고 그들과 죽은 귀신과 산 사람이 인연을 맺는다. 이것을 인기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월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화룡을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 화룡이 매일 월계 무덤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다 정기적 요소죠. 그 다음에 천상계의 도움이 있죠. 적강인물은 다 천상계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삶을 모두 다 산 후에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월계가 하늘로 올라가자 화룡이 따라가서 성관에게 꽃과 약을 받아서 월계를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월계가 수적을 피해 강에 투신하자 용왕, 여기서 용왕은 석화룡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서 전생에 월계를 살려주는 것도 화룡이 장사랑과 대적할 때 하늘에서 오방신장이라는 선관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장면도 모두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봅시다. 문제가 1, 2, 3번 3개가 있는데 보기 문제가 없네요.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밑줄 부분이나 묶인 부분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전개 부분이네요. 화룡이 기뻐하며 쌀을 내어줄 때 잠깐 살펴보니 화룡이 나왔고요. 그 처녀의 인물이 대단히 빼어났더라. 세상에 사람 같지가 않거늘 마음속에서 의심하되 신선이 산중에 하강하였는가 하였더니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와 말하되 누가요? 이 처녀가 말하는 거죠. 방 안에 들어와서 저녁을 드십시오 하거늘 화룡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허기를 면하는 것도 다행이거늘 감히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전체 줄거리 봤으니까요.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예, 석화룡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월계를 만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월계는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저승의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 황제운이 최상서의 아들과 정혼하려 하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월계가
무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덤을 지나가는 화룡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룡을 이 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네요. 하니 처녀가 말하기를 병이 들었는데 산 곳에서 음식을 드시면 병이 낫지 아니할 것이니 상공은 사양치 마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상공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석화룡을 말하는 건데 존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를 좀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화룡이 여러 번 사양하다가 거절하다가 마지 못하는 체하고 방에 들어가 살펴보니 새가는 많지 않으나 새가는 살림이요. 살림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아주 넉넉하고 깨끗하게 보이거늘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이하게 여겼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처녀가 밥상을 가져오기에 밥을 먹으려 하는데 처녀가 좋은 술을 금잔옥대에 가득 부어주었다. 금잔옥대, 금으로 된 잔, 옥으로 된 대에다가 예를 갖추어 주었어요. 낭군은 허물하지 마옵소서. 허물하다는 뭐냐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이 사실은 인간의 집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지금 석화룡과 월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덤의 임자 즉 홀령입니다. 그대와 전생의 연분이 중하나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볼 길이 없었어요. 인연은 있었는데 매우 멀리 살고 있어서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요. 그러다가 천만 뜻밖의 이 앞으로 지나가심을 보고 전생의 인연을 맺고자 하여 과연 첩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은근하게 공자를 만류하여 발을 무겁게 하고 온몸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첩이 그렇게 한 것이니 낭군은 첩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술 석잔을 권하거늘 화룡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두렵죠. 귀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반가운 이유는 뭐예요? 인연이라고 했으니까 반갑겠죠.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니 몸의 부었던 기색이 없어지고 기운이 특별히 씩씩해지거늘 한참 동안 진정하다가 말하기를 그대와 더불어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나 천생연분의 인연이 없거늘 평생의 인연이 중하다 하오니 인연이 없으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부모는 누시며 연세는 얼마나 되며 성명은 무엇입니까? 너의 신분을 밝혀라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처녀가 말하기를 이 처녀의 말이 묶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간 세상의 부모는 황승상이야. 승상은 최고의 직급이죠. 가문의 명예가 높네요. 어머니는 우강노 강처사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집안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월계요. 자는 의선이며 사는 곳은 황성영분관입니다. 부모는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늦어서야 저를 낳아 나이가 80세가 되어 구운할 때 기주 땅에 살고 있는 최상서의 아들과 정혼했습니다. 그러나 첩이 생각한즉 마음에 부당하고 또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라서 천정영분이 아니면 부부 사이 화목한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상서의 아들과는 연분이 아니고 누구랑 연분이란 얘기죠? 석화룡과 연분이란 얘기예요. 또 그로 인하여 집안이 불안할 것이며 또 집안이 불안하면 부모에게 욕이 될 뿐만 아니라 혼인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낭군을 만날 길이 없으므로 부모의 슬하를 떠나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 죽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계라는 인물은 앞니를 뭔가 예견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용녀의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신선이잖아요. 전생이. 자, 그래서 낭군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가시면 이번 과거에 급제할 거예요. 라고 앞니를 예견해주고 있네요. 장래 벼슬이 높아져서 대장군 절월과 승상의 인수를 청춘에 가질 것이다. 이게 절월과 인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낭군이 장원급제할 거고 대장군이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높은 직급에 오르는구나, 입신양명할 것이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귀영화는 천하의 으뜸이 될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낭군은 저를 귀신이라 생각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혼인의 맹세를 이루어 둔 후에 내일 날이 채 밝기 전에 이 앞에 오동나무가 3번 울면 날이 새나니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가소서라고 했어요. 자, 여기 월계가 말한 부분이 A로 묶여 있으니까 이 A 부분의 문제를 바로 풀러갑니다. 자, A만 읽었으니까 A에 대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A에서는 권위를 내세웠나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죠. 누구의 말이에요? 월계의 말인데 자신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죽은 이유가 무엇이고 자신과 오늘 인연을 맺으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권위를 내세운 거 없고요. 그 다음 A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요구 제시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바로 있었죠. 활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과거에 급제하고 앞으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 자신과 가약을 맺고 내일 아침 어떨 때 나가라 라고 했네. 여기까지 맞고요. 이를 수락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어날 일, 그죠? 장급제하고 부귀영화 누릴 거야. 그러니까 벌써 답이 되네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중략 줄거리 중요하니까 꼭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장원급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월계의 말을 들었죠. 장원급제 한다고 했죠. 자신과 가약을 맺으면 월계와 인연을 이어간다. 밤마다 이제 월계의 무덤으로 가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선기에서 받은 꽃과 약속을 월계를 살려내고요. 한편 최상선은 재주가 뛰어난 활용을 꺼려하려 해치려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절정 부분 읽어볼게요. 석시랑은 석시예요. 그런데 과거에 급제했죠. 그러니까 시랑이라는 벼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랑은 벼슬 이름인 거죠. 황제의 총애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해치지 못하여 상서는 그죠? 최상서 모함하려는 자 매일 해칠 꾀를 생각하더니 문득 하나의 묘한 계책을 생각하여 천자에게 아뢰고 관상을 잘 보는 진성인이라는 사람을 불러 개교를 가르치되 개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략한 꾀라는 뜻이에요. 꾀를 내어서 이 진성인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그대를 불러들이거든 이리이리 대답하라 라고 했어요. 하고 당부하고 보낸 후에 황제에게 들어가 황상께서는 새로 장원급제한 석화룡을 어떻게 보시기에 사랑하시고 시랑 겸 학사로 대접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황제가 말하기를 화룡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바이라 어찌 대접하지 아니하리요. 아주 믿음이 크네요. 그랬더니 최상서가 다시 말해요. 관상 잘 보는 진성인의 관상 보는 법은 털끝만큼도 잘못 보는 법이 없더니 그가 활용의 관상을 보고 크게 의심하기에 소신이 그 까닭을 모르니 진성인이 답하기를 천자께서 활용을 중하게 여기시나 마침내 반역의 마음을 나타낼 것이고 또 그의 부모가 사랑에게 벼슬하고 있다. 그래서 필경 반드시 호랑이를 길러서 화를 남기는 경우가 될 것이며 10년 내에 국가에 반역하리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석화룡의 부모 석침이 석화룡이 7세 때 장사랑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석침은 자신의 아들 석화룡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자신의 아들 석화룡을 지키기 위해서 문산 수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다. 그 계책은 뭐예요? 모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석화룡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호랑이를 길러서 화를 남기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호랑이는 바로 석화룡을 말하는 거고요. 화를 남긴다는 것은 반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랬더니 황상이 진성인을 불러 후원에 들어가 은근히 물으실 때 진성인이 최상서의 말대로 아뢰니 황제가 크게 의심하여 최상서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상서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진성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셨나이까? 이것은 적지 아니한 근심입니다. 폐하는 빨리 활용을 멀리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깊이 생각에 잠기시니 최상서가 또 말했어요. 활용을 까닭 없이 죽이지는 못할 것이나 이제 제 한 몸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유배를 하시면 후에 걱정이 없을 거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오히려 믿지 아니하거늘 최상서가 또 아뢰기를 소신이 물러가서 자세히 살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와 묘한 계책을 생각하여 즉시 상소 올리되 예부시랑 석화룡은 반역한 죄인 장사랑에게 저의 부모를 보내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석화룡이겠죠. 벼슬하게 하고 자신은 태연하게 조정해서 벼슬하여 나라의 사정을 알아내 몰래 여기서 적은 누가 되겠어요? 모반을 일으킨 장사랑이 되겠죠. 과 내통하는 일이 있사오니 이는 지극한 간신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랑 밑에서 석침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폐하는 각별히 처치하여 주시옵소서 하였거늘 황제가 그 상소를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다가 활용을 해랑도에 유배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최상서는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진성인을 이용했죠. 진성인에게 어떻게 해 라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맞는 거고요. 2번 월계는 활용에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월계에게 활용이 한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죠. 틀린 말. 활용은 월계를 보고 신선이 하강한 것으로 의심을 하였다. 첫 구절에 나오죠. 이거 뭐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쵸? 그리고 집도 너무 분위기가 신비스러운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4번 황제는 하늘의 뜻을 내세워 활용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했죠. 활용은 하늘이 짐에게 준 바다 어찌 대접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활용은 월계를 만나기 전에 월계와 인연을 알지 못했죠. 월계가 말해줬어요. 우리는 인연이라고. 천정연분입니다 라고 말해줬죠. 그 다음 2번은 아까 풀었고요. 3번 볼게요.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는 최상서의 아들과 월계가 정혼했다. 그러니까 석화룡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의 일이네요. 월계의 죽음은 A가 원인이 되어 맞죠. 정혼해서 자신의 천정연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일어난 사건이다. 맞죠? 자, B를 보니까 활용과 월계가 만났어요. 자, 활용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그거 무덤을 지나갔기 때문에 월계가 일부러 활용을 다치게 한 다음에 무덤으로 데리고 갔죠. B를 위해 월계는 일부러 활용의 병을 얻도록 했군. 맞고요. C, 월계가 환생했어요. 왜? 석활용이 받은 금잔옥대를 팔려고 했는데 금잔옥대를 알아본 월계의 아버지가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밤마다 산소 그 무덤에 가서 사랑을 나누다가 월계가 천상으로 올라가자 따라가서 선관에게 무엇을 받아서 월계를 살려냈죠. 그래서 활용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가능했던 거죠. 그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쫓아가서 선관에게 무엇을 얻어와 살린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자, D를 보니까 최상서가 흉계를 꾸몄어요. 왜요? 최상서는 월계를 며느리로 삼으려 했는데 이 월계가 석화룡과 그죠? 결혼하는 것을 보아서 그죠? 유배시켰죠.
모함을 꾸며서. 그럼 선지 4번. 형제는 D의 전말. 전말이 뭐야? 이야기의 앞과 D란 얘기죠. 근데 황제는 D의 전말을 알면서도 최상서의 계력에 넘어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황제는 석화룡을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상서가 관계를 꾸몄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이야기의 사정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이 화룡이 시련을 겪었어요. 어떤 시련이죠? 유배 가는 시련. 자, 최상서의 모함으로 인해 해랑도로 유배를 가는 것이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석화룡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대봉전 다시 이대봉전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